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현재 오후 7시 35분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농장을 관리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이 복분자 위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한켠에서는 이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이 대파 뜰개 이곳에 잡초가 무성해서 복분자가 위인이 좀 급하더라도 살짝 미루고 이렇게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초 작업을 할 때 이 나수를 합니다. 나수를 하면 뿌리를 자르기 때문에 흙 속으로 넣어서 자르기 때문에 일단 흙이 적게 묻어나서 작업하기 좀 쉽습니다. 이만큼 했는데요. 뭐 비름이며 발행이, 명아주, 피, 이런 피까지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풀리하긴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최근 이제 이삭거름 시기입니다. 이삭거름 벼에 얼마 전에 제가 이삭거름 주는 시기 그리고 얼마큼 줘야 하느냐 설명을 드렸는데 이양후 60일에서 70일 사이 평균 65일 사이에 이삭거름을 주면 적당한데요. 제가 주는 양은 그 깊이 밑거름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 가지고 주는 양의 차이를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배 잎의 색깔을 보고 좀 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300평당 몇 포 아니면 500평당 18다시 기준 했을 때 질소 기준 몇 포를 주면 좋겠느냐 이 질문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역시 질문 들은 내용 중에 후기 경렵제초제 논에 올미와 피, 올빵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후기 경렵 처리제 설명 좀 해달라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까이서 벼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색 즉 잎의 색깔을 보고 판단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있죠. 우리 논은 놀놀이하다. 다른 집은 검은데 즉 짙은데 내 밭은 놀놀이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색깔이면 연두색에서 조금 짙은 맛이 있는데 이런 색으로 봤을 때는 약 300평당 한 15kg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kg니까 약 한 400평당 18다시 그 N캐를 한 포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중간 물대기를 했는 논과 안 했는 논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중간 물대기를 금이 쫙쫙 가도록 한 논은 중간에 그름발을 잠시 죽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약 한 400평에서 이 정도 색깔이라도 500평에 한 포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은 중간 물대기를 못한 논입니다. 중간에 논을 말리지 못한 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조금 전에 논보다는 좀 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N캐를 할 경우에는 대략 300평당 10kg 즉 20kg 한 포 18-20kg 한 포 정도면 600평당 한 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600평당 한 포 좀 더 짙죠. 이런 논은 그 N캐를 좀 많이 하게 되면 후기에 자연 공급량이라고 하죠. 태풍 전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는 비료 양을 좀 더 줄여 주셔가지고 500평에서 600평, 이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400평당 18제로 17이나 16 이런 비료를 약 400평당 한 포 정도, 그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후기 격려 처리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기 격려 처리제, 말 그대로 벼를 심고 초기 토양 처리제, 즉 입제 같은 거, 그리고 물약, 초기 물약, 그리고 중기제 체제로 역시나 입제나 물 이런 걸로 뿌리는 그런 제초제를 이후에, 그래도 내 눈에는 지금 이런 데는 크게 피나 올미가 관리 잘 돼서 안 보이는데요, 많다. 그러면 격려 처리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 달라지는가 하면요, 격려 처리제는 언제 뿌리면 좋으냐, 그것은 풀이 있으면 뿌려야 되는데요, 일반 후기 격려 처리제, 흔히 많이 쓰는 벤타존 계열, 바사그란 M60, 정일품, 아리벤타존 이런 약들은 유수 형성기, 즉 벼를 이양을 하고 한 70일 전후에 생기는 이삭이 생기는 유수 형성기 이전에 살포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것은 없느냐? 예, 초기부터 가능한 살초 대첩이란 제초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제가 상기 나이라 낸 약들은 회사의 광고와 전혀 무관하니까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예, 살초 대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거밖에 없지 않겠나. 예, 다른 거 하려니까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살초 대첩을 하는데, 살초 대첩 100ml 한 병에, 참고로 100ml 한 병에 물로 희석해서 5말,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자, 그런데 내 눈에는 피가 너무 크다. 살초 대첩 같은 경우는 피 5 내지 6엽, 그리고 올미, 올방개 이런 거는 되고요. 뿌리까지 이행되는 이행성 제초제인데요, 피가 너무 큰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살초 대첩 한 병 가지고 한 마리 다 타도 사실 약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비싸니까 그럼 물 서말 한 60리터 정도에 혼용해서 약에게 충분히 묻도록 전착제를 혼용하여 가지고 논에 물을 뺀 다음에, 물을 완전히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뺀 다음에 살포를 하시면 되고요. 살포 이후에 2, 3일 뒤에 물을 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약을 쳤으니까 물을 대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살초 대첩 같은 경우는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침투 이행성, 뿌리가 이행되는 제초제들은요, 대부분 죽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살초 대첩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시기가 약 한 25일 전후.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처음 치는 사람들은 뭐 같은 약을 팔았냐고 원망도 듣습니다. 왜? 표시가 안 나니까. 일단은 올방개, 즉 올미 같은 경우는, 이쪽은 올방개를 올미라 그러는데요, 올방개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연결되는 손잡뿌리까지 있습니다. 즉 손잡뿌리까지 죽이고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 본 사람들이 시큰 원망과 욕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콤바인 가지고 수확을 할 때, 즉 타작을 할 때, 여기 많았는데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나 작년에 치던 거 그거 다시 줘봐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뿌리까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생되는 올방개 개체 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것만 보고 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벤타존 계열은 약을 치고 일주일만 지나면 위에서부터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올빵개, 즉 올미 잎이 노랗게 마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잠시 그 배의 잎을 보고 잎 색깔을 보고 CB 기준량을 정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이런 경우에 얼만큼 치면 될 것인가. 본인이 모르면 경험이 많은 이웃집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완효성 거름, 즉 단한번, 뭐 이런 완효성 거름, 롱스타 같은 이런 비료를 했는 경우는 비료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벼가 이렇게 널널하게 큽니다. 이런 경우는 늦게까지 계속 비료 힘을 내기 때문에 색깔 보고 또 역시나 앵켈을 많이 하시면 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중에 도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여 약을 참 비료를 살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격려 처리제 시기에 따라서 살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유수 형성기, 즉 이삭이 밴 이후 출수유에까지 살포 가능한 후기 격려 처리제는 현재 살초 대첩 하나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또 약이 개발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살초 대첩 하나, 예, 쓸만한 약입니다. 혹시나 약을 치실 때는 벤타존 계열은 이제 좀 늦었으니까 그것은 유수 형성기 이전에 활용을 하시고 이제는 안전한 약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장에서 이렇게 천봉산 쪽에 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늘 힐링입니다. 감사합니다.